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6일 토요일 밤 11시 12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평일엔 매일 급등하는 종목들 또 스윙 종목으로 대응할 만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있고요. 일요일엔 저평가 중대형주를 설명드리고 있고, 토요일은 보통은 브이로그라든지 좀 편안한 주제를 올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제인 금요일에 홍준표 씨 관련된 주가 4종목이나 하한가를 맞았죠. 그리고 또 그 전날에는 원자력 발전주인 서전기전이 악재로, 돌발 악재로 또 하한가를 맞았고, 하한가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또는 LG 화학,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이 돌발 악재로 인해서 제로 소멸로서 과대낙폭, 20%, 마이너스 20%, 또 고점 대비 또 30%, 40%까지 하락한 종목들을 과연 이게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또는 손절을 해야 되는지, 또 물타기를 한 다음부터 도대체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죠. 어제인 금요일. 사실 제가 홍준표 씨 관련된 주는 벌써 6월, 7월 그때 많이 설명을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도 MH 에터널이라든지 DSR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경남스틸 이런 것들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또 수익 낸 거를 또 인증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랬는데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죠. 재료가 벌써 7월, 8월, 9월. 물론 홍준표 씨가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윤석열 씨 관련된 주마저도 애니능률이라든지 최근에 상승률이 좋았던 것들도 고점 대비하면 사실은 40%, 50% 반토막 거의 난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대선주는 초기 때 타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드렸었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7, 8월 방송 이후로는 거의 대선주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9월, 10월은 사실은 추가 매수할, 신규 매수할 지점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9월 중순에는 이제 대선주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정책주를 해야 되지, 인물주는 이제 끝났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아직까지 보유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는 물려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못 하신 분들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번 주 월요일에도 이제 경선이, 금요일에 국민의힘 경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가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그전에는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된다, 절대 금요일까지 끌고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의 아니게 끌고 가신 분들도 있겠고요. 또는 사실은 정말 이런 도박 같은 판에 말 그대로 내가 잘 선택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니까요. 윤석열 씨 아니면 홍준표 씨였으니까 잘만 선택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날도 애니능률, 덕성 서현, 이런 웹스 이런 종목들은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도 갔었다가 또 이렇게 하락하기도 하고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었죠. 근데 어쨌든 발표가 난 이후에는 바로 VI가 작동이 됐죠. 하방이 VI가 작동이 돼서 TBC, 경남스틸, 3일, 한국선제는 하한가를 맞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물론 이게 사실 장중에 대응을 할 수 있었다면은 결과가 난 다음에 바로 걸었어도 사실은 이거 하방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한가를 맞을 수밖에 없었고, 1분, 거의 1, 2분 동안 투매가, 모든 대량 투매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어쨌든 대선은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정말 큰 경험을 했다고 치면은 절대 5년 뒤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또 총선 때도 이런 비슷한 이벤트들이 일어나죠. 그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홍준표 씨 관련된 주 중에서도 저도 예전에 여러 번 소개했었던 TBC, 미디어 관련된 주기도 하죠. 최근에도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급등이 또 있었죠. 11월 5일에 또 급등이 있었고, 낮 시간에 거의 한 10몇 퍼센트 정도 급등을 했었고, 그 전날에도 좀 목요일에도, 왜냐면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때도. 그리고 또 사실은 SNS를 중심으로 홍준표 씨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말들도 떠돌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변동성이 있었던 주식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발표와 동시에 지금 한 2시 정도 돼 보이죠. 2시 정도에 발표함과 동시에 이렇게 하한가를 맞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은 일봉상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주식이죠. 상한가,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상한가 해갖고 거의 최고점 찍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쭉 빠졌었다가 10월 중순에 한번 다시 한번 들어올려서 10월 20일에 최고점을 찍었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사실은 수요일부터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하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한가를 맞고, 또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회복하기가 힘든 상황에 거의 제로 소멸까지 갔다. 물론 224일선에는 닿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월요일에는 224일선을 뚫는 추가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과대납폭주들은 도대체 그럼 언제 물을 타야 되고 과연 이게 뭐 탈출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많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게임스탑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80%까지 갔다가 또 익절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죠. 당연히 물타기를 했죠. 왜냐하면 전고점이 전 320달러였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에 적절한 시점에 물타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한 210달러 때쯤에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고요. 일단 대선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대선 때마다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고요. 아닌 종목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차트를 보면 알 수 있겠죠. 10년치 차트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번 대선이 2017년 5월 9일이었죠. 근데 DSR 같은 경우는 DSR 제강도 있고 DSR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5년마다 반복됐던 여러 번 재탕했었던 대선주예요. 이건 것들은 뉴스 검색을 조금만 하면 알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2017년 3월, 2017년 5월이 대선이었죠. 또 마찬가지로 2017년 3월 달에 이렇게 DSR이 급등을 했었죠. 뭐 이런 비슷한 주식으로는 안랩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관련된 인문 관련된 주, 특히나 이렇게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경북이나 경남이나 이런 곳에 소재를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곳들은 이렇게 테마주로 엮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5년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물린 분들은 고점에 물렸다면은 이번에 급등을 했지만 탈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선주는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거를 5년 뒤에 지켜봐서 뭐 상승하는 걸 보고서 탈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가능성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패턴을 볼 수가 있죠. 계속 역사는 반복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맞고, 근데 사실은 이건 월봉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차트를 더 자세하게 보이겠지만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죠. 결국에는 이 지점까지 거의 한 5개월 가까이를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고 하죠. 그래서 물론 기술적 반등을 일부 하는 날도 있지만 사실 그때를 잘 맞춰서 추매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손실을 줄여서 나올 수는 있지만 고점까지, 전고점까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일단 해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도 사실 뭐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도 왜냐면 보유하고 있는 뭐 많이 정리는 했었고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남았었던 종목인데, 어쨌든 서정기전이 보시면 이렇게 악재가 갑자기 떠져, 돌발악재가 뜸과 동시에 어쨌든 하한가를 이렇게 맞았는데, 이 부분도 보시면은 상당히 상승률이 좋았죠.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었고, 근데 어쨌든 단합을 통해서 내년 4월도까지 공공기관 입찰이 불가능하다니까 당연히 매출은 절반 반토막이 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한가를 맞았는데, 이날은 제가 그 목요일에 캡처를 했었던 건데 사실 이날에도 제가 방송에서 더 하락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여기에서 그 다음날에도 거의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점 대비하면은 완전히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래도 그나마 서정기전은 난 거는 내년 4월 이후에는 그래도 실적이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매를 적절하게 한다면은 뭐 당연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대선주 같은 경우는 아예 실적이 없는 곳에 말 그대로 테마만 엮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제가 여러 번 평소에도 말씀드렸던 얘기지만 돌발 악재를 예측할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종목들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낫고, 매수를 하더라도 정말 초기에, 제가 뭐 대선주 말씀드린 지는 거의 한 6, 7개월이 됐으니까요. 초기에만 잠깐 해서 뭐 그것도 정말 자신 있는 분들만, 급등주 할 수 있는 분들만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대선주들 중에서도 정책주 같은 경우도 뭐 IB 김영이라든지 뭐 이런 교육 관련된 주들 또는 원자력 관련된 주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래도 그나마 재료가 좀 긴 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선주 치고서도 남북경협주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오래가는 편이지만 그게 아닌 정말 뭐 대표 그 후보와 성씨가 같다는 이름으로 묶인 것들 또는 연고지가 같다는 이름으로 묶인 것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재료 소멸이 빨리 일어나는 편이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것들은 사지 말거나 또는 21선 원칙 매매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21선,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 반드시 바로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 뭐 다시 추세가 전환이 되면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은 매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추매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거를 꼭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흐름인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한 매도 시점은 제가 대형주 같은 경우는 21선 이탈시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가장 베이직한 개념이에요. 물론 이거보다 다양한 지표들을 더 보시는 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주로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저도 그렇지만 직장인 투자자고 또 부업 투자자고, 또 저 같은 경우도 보통 9시에서 9시 15분까지만 거래가 가능한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원칙들을 꼭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21선을 미리 알고서 거기 지점에 매도를 걸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악재가 발생할 것을 좀 염려를 한다면. 그래서 어쨌든 대형주들은 특히나 변동성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매매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편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과대 낙폭 같은 경우도 224일선, 보통 1년선이라고 하는데 1년선을 이탈 시에는 굉장히 횡보가 오랜 기간 되고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되면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절대 이 지점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매를 하더라도 물타기를 하더라도 이 지점에서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더 빠지고 난 다음에 아예 바닥을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올라가 될 쯤에 추매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왜냐면 추매를 해도 더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은 제가 최근에도 뭐 카카오라든지 여러 종목들을 설명드리면서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물론 카카오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제가 2달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그때는 완전히 뭐 카카오가 뭐 선을 이탈했을 때였고 역배열로, 완전 역배열로 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횡보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변동성도 1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큰 돈인 분들은 한 달 사이에 만약에 10%가 오른다면 엄청 좋죠. 왜냐면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카카오에. 완전히 바닥 쳤을 때. 물론 바닥을 알기도 힘들지만 바닥을 그래도 지지했다고 쳤을 때 1억을 투자했으면 한 달 반 동안 10% 정도 올랐거든요, 지금도. 그럼 10% 올랐으면 참 좋죠. 왜냐면 1억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뭐 직장인 투자자들 많아야 500, 뭐 많으면 1000, 이 정도잖아요. 거기다가 한 종목에 올인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을 분산하기 때문에 카카오에 많아봤자 한 500만 원 넣었을 거예요. 또 5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한 달 반 동안 10%, 50만 원 벌었다? 저는 그러면 사실은 좀 주식 투자하는 의미를 좀 잃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라면은 좀 더 뭐 우리가 젊은 나이에 투자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저는 아무래도 이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2, 30% 정도 수익을 내고 이렇게 해서 시드머니를 모아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지, 뭐 한 달 반, 2달 또는 그 이상 훨씬 더 걸릴 수도 있죠.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3달 동안 회복이 전혀 안 됐으니까, 과대낙폭을 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카카오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 12%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바닥에서 그 기간마저도 2달 이상 걸렸고, 2달 동안 그러면 12%랑 수익이 옳은 수익이냐, 좋은 수익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조금 부정적입니다. 물론 은행 금리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봐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차라리 기다렸다가 추세 전환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당연히 매수하는 걸 저는 맞다고 봐요. 뭐 카카오든 하이닉스든 아직은 전혀 정배열 초입도 뭐 한참 남았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거닐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 그 종목들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는 것보단 그때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트레이더들, 유튜버들 있죠. 유튜버들 보면은 막 그래도 한 10억 단위로 돌리는 트레이더들, 유튜버들도 있고, 뭐 슈퍼개미 같은 경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슈퍼검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절대 개미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슈퍼개미는 보통 지분 공시를 해야 돼요. 5% 정도. 그러면은 5%면 사실은 뭐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고 해도 100억 이상은 그래도 뭐 주식을 보유한 거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재테크를 여러 종류를 하잖아요. 뭐 경매도 하고 아파트 청약도 하고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슈퍼검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쨌든 기관 투자자나 트레이더, 유튜버 또는 슈퍼개미는 당연히 여러분과 입장이 달라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마음껏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잘못돼도 그 금액,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물렸다. 그럼 1억을 물타면 되거든요. 1억 물타면은 금방 탈출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조금만 추세 바닥 쳤을 때 1억 물타고 그러면은 한 15%만 올라와도 탈출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고, 신중하지 못했을 경우에 물렸다면은 추세 전환이라도 됐을 때 뭐 물타기 할 돈이 없으면 진짜 그거는 답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은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래도 다행히 내가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이 있었다면은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 물을 타야 그나마 빨리 탈출할 수가 있다. 왜냐면 미리 타 놓으면 더 빠지니까. 그래서 그런 바닥점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뭐 기관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 사람들이야 뭐 널린 게 돈인데, 총알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뭐 물려도 쉽게 탈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MTS를 켜서 한번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대선 홍준표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이고, 사실은 뭐 윤석열 씨 관련된 주도 그날 자체만 보면은 1분 틱을 보면은 상당히 변동성이 강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장초에는 또 크게 빠졌다가 거의 한 20% 가까이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급등했다가 또 빠졌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이때쯤에 발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때 이것도 참 착각이에요. 만약에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됐다고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당연히 고점에 물린 거죠. 그러고 나서도 쭉 빠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7%로 종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날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목요일, 수요일 계속 무슨 말씀드렸냐면, 누가 되든 간에 제로소멸로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지는 쪽은 훨씬 더 많이 하한가를 갈 거고, 이기는 쪽도 당연히 제로소멸로 하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똑같은 결과가 벌어졌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거는 정리했었던 것들인데, 과대낙폭 대역주라고, 제가 이게 최근에 정리한 게 아니라 최근에 이게 추가한 거는 서정기전, TBC, 경남스틸, 한국선제 이번에 한가 맞은 종목들이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SK이노베이션, LG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은 다 악재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뭐 배터리 사고가 났다든지 리콜, 또는 뭐 물적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악재가 발생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플랫폼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을 했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애플카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죠. 그러고 나서 여전히 고점까지는 한참 남았죠.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로 당연히 저점이니까 잡는 거 좋죠. 다 우량주니까. 근데 문제는 고점에 물릴 분들이 내가 도대체 언제 탈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인데, 뭐 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삼성전자는 더군다나 가장 불리한 조건이죠. 왜냐하면 대형주기 때문에. 대형주에다가 올해 공매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삼성전자 거의 최상위권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1월달 그 고점 대비해서는 보면은 96,800원이니까 거기까지는 거의 한 50% 가까이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는 37%라고 써 있지만, 이거는 하락했을 때 얘기고,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해가지고 그렇게 되려면은 어쨌든 50% 가까이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상당히 힘든 거죠. 뭐 삼성전자가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을 좀 예시를 들어보면은 SK 하이닉스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서 뭐 대부분 이동평균선을 해놓으셨겠지만, 주가 이동평균선에 보면은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120일, 그 다음에 200일 뭐 이런 식으로 좀 있는 편인데, 200일 이동평균선으로 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224일로 보통 지정을 해놓거든요. 보면은 224일로 돼 있죠. 그리고 약간 선도 좀 굵게 하고, 저는 항상 MTS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뭐 HTS로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모든 거래를 단 한 번도 HTS로 거래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를 MTS만으로도 거래하고 매달 20%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직장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지표를 볼 수 있는 HTS까지 볼 수 있는 분들보다는 MTS로 간단하게 매수 매도를 해도 충분히 한 달에 2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설정을 하셨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대형주는 21선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이게 5일이 지금 빨간색이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이 보라색이면은 이게 지금 보라색이죠. 여기가 제가 지금 긋고 있는 게 보라색인데, 결국에는 이 보라색을 넘어서면은 21 이동섬을 넘어서면 이때는 매수 시점이죠. 또는 여기에서 횡보를 계속 하고 있다던가, 그러면 이때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어요. 21선을 넘어섰잖아요. 이게 21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보라색으로 돼 있었던 거. 물론 색깔은 자기가 지정하기 나름이에요. 좀 더 진하게 해볼게요. 이 정도 되겠네요. 더 진하게 하면. 21선을 넘었으면 매수를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형주, 이건 대형주예요. 소형주 같은 경우는 5일선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21선으로 물론 해도 되지만. 그래서 21선을 이때 샀으면은 내가 이만큼은 최소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물론 추세가 꺾이면은
이탈하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왕이면은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냈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서 매도를 해서 하면 가장 베스트죠. 물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날 빠지고 또 이날 올라가고 뭐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이틀 연속으로 빠지거나 이러면은 한 이 정도쯤엔 그래도 최소한 매도는 할 수 있었겠죠. 그래도 여기서 내가 샀기 때문에 최소한 한 15% 정도 수익을 냈다. 근데 매도는 그럼 언제 하냐? 매도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2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완벽하게 벗어났을 때 그럼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여기서도 물론 깔짝거리긴 했지만 여기보다는 여기 이쪽이 좀 더 완벽하게 벗어났죠. 그러고 나선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 그다음에 그럼 또 언제 매수하냐? 그럼 이때 매수를 했으면 좋죠. 그럼 또 이만큼 상승. 그다음에 또 여기서 언제 매도하냐 하면 여기서 장대 또 심지어 장대 음봉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매도를 했으면은 왜냐면 이때는 제가 다 한번 지워볼게요. 좀 전에 매도 지점만 완벽하게 보면은 여기가 지금 20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20일 이동 평균선을 완벽하게 이탈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물론 이때도 매도해도 돼서 그리고서는 그럼 이만큼의 손실을 막을 수가 있었고 이때는 근데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그 다음날 또 음봉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하루 정도는 더 지켜보는 날이 편이에요. 근데 여기는 좀 상황이 다른 게 이게 21선을 크게 이탈했잖아요. 장대 음봉으로 이때가 분명히 이날 악재가 있었을 거예요. 날짜를 체크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 아마도 JP모컨 리포트인가 막 그랬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러고 나선 사실 이때 매도를 했어야 돼요. 왜냐면 21선을 완벽하게 이탈을 했으니까. 근데 이때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왜냐면 반등할 것도 생각하니까. 아예 그래도 하이닉스인데 라고 생각하면은 이만큼이 마이너스가 되죠. 이만큼이면 거의 한 30% 가까이 손해를 입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21선 매매를 항상 대형주 매매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요? 카카오 해볼까요? 카카오도 똑같이 설정을 해놨어요. 똑같이 설정을 해놓으면은 언제 매수를 하냐면 이게 21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거 보라색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은 이때 매수를 했으면 됐죠. 이때 21선 올라섰으니까 완벽하게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드문 경우는 하지만 완벽하게 이만큼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거의 한 40% 가까이 수익을 낼 수가 있죠. 3, 40% 정도. 그런데 언제 그럼 매도를 했어야 되냐? 이때가 지금 이탈을 했잖아요. 좀 크게 볼까요? 이때가 21선을 이탈한 지점이잖아요. 첫 번째 날은 매도를 못했더라도 두 번째 날은 확실히 이탈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만 매도를 했어도 이만큼의 횡보 기간 한 달이 넘죠. 거의 한 2달 가까이 되는데 이때의 하락분은 막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언제 매수를 하냐? 뭐 이때 매수를 할 수 있었는데 저 같았으면 매도를 안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이때 방송에 그 매수 의견 드렸어가지고 그때 좀 들어가신 분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땐가 팔았다고 했어요. 왜냐면 흐름 자체가 되게 약했고 국정감사 이슈가 있었잖아요. 국정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는 매도를 했다고 분명히 단톡방에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언제 매도냐? 그럼 또 근데 근데 이거 보면 참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이때는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대형 악재잖아요. 대형 악재였고 완전 장대 음봉. 하지만 이때를 만약에 내가 그래도 아예 카카오인데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다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21선을 크게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 쭉 빠진 거예요. 이만큼이. 근데 이때도 제가 그래서 이날 방송을 했었어요. 이날 방송을 해서 물론 제 생각이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과대낙폭 되면은 이거는 차트가 완전 역배열로 되는 거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삼성전자 사례도 들었었고 여러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이때 주신 분들 엄청 많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또 이만큼 더 빠졌죠. 물론 지금은 회복이 어느 정도 됐지만 그래도 그 기간이 2달 가까이 되잖아요. 또 이러고 나서도 이만큼이나 돼서야 회복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막 시간도 많고 돈도 많으면야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내가 만약에 이때 안 샀더라면 이 마음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면은 언제요? 9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까지 11일 2달이죠. 2달 해야지 이제 본전이에요. 이제 본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때만 매도를 했어도 최소한 이거 가지고 마음고생은 안 해도 됐다. 당연히 이때는 뭐 말 그대로 쌍바닥도 잃었고 이때는 또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신규 매수의 입장이고 저희가 말하는 거는 고점에서 물렸던 분들은 이때 일단은 손절을 하고 다시 여기서 뭐 추매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물타기를 그럼 언제 해야 되냐라는 이제 생각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기준은 이것도 뭐 사실 자세하게 들어가려면 진짜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역배열 상태긴 해요. 아직은 카카오가. 하지만 그래도 물타기를 할 때는 이 지점.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이때가 더 타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카카오는 이번에 여러 가지 재료가 났잖아요. 특히나 지금 또 NFT 나오면서 이런 양봉도 생겼지만 일반적인 주식은 이런 특수한 재료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1이동 평균선을 올라설 때 이때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자본은 예를 들어서 뭐 이때 내가 1,000만 원 했다. 근데 만약에 여유 자금 있으면 당연히 뭐 2,000만 원이라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있다. 500만 원이라도 물 타는 거죠. 그럼 평단가가 낮아지고 만약에 내가 이때 물렸다고 쳐도 그럼 뭐 한 이 정도쯤에 탈출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내가 본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21선 넘어서서 본전 가면은 사실 더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또 한 10% 정도 수익을 또 낼 수도 있는 거고, 만약 본전에 자기는 불안하다, 만족하고 나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 정도만 더 볼게요. 그다음에 과대납폭 좀 된 걸로 서정기전이나 TBC, 근데 서정기전이나 TBC 경남스틸 이런 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좀 힘들다고 생각해서 이건 완전히 재료가 소멸된 거잖아요. 근데 서정기전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그 224일선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 형광색으로 보이는 이게 224일선이거든요. 보통 1년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이탈하면은 더 많이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이게 완전히 추세 바닥이거든요. 추세 바닥. 진짜 마지막 지지선. 보통은 이런 데서 한 번씩 반등을 해주죠. 이런 데서 반등을 해주고. 근데 다 깨진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서정기전도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하락을 뭐 상승 기술적 반등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치고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기다려 볼 만하다. 왜냐면 지금 매수한다고 마음 급하게 지금 매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호재가 없는데. 왜냐면 일단은 그 지금 단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단합 때문에 내년 4월까지 물론 지금 상고는 했어요. 대법원에 상고는 했지만 그 상고도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고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추매를 한다면 서정기전을 저는 지금 뭐 사실 100만 원이라서 그게 크게 신경 쓰고 있진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뭐 100만 원도 좋은 돈, 큰 돈이니까 제가 1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22%대인가 그때 어쨌든 손절은 했거든요. 손절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한가 가고 또 15%가 빠진 건데 어쨌든 만약에 제가 보유를 하고 있다고 친다면은 저는 이 지점에 최소한 터치하는 거 확인하고 지지를 하는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할 수도 있는데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아예 그냥 왜냐면 이날도 이렇게 꼬리를 달고서 되는 거랑 아예 내려가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만약에 응봉으로 이렇게 뚫고 내려갔다라고 하면 전 절대 매수 안 해요. 완전 여기에서 바닥 횡보 몇 달 동안 거닐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 선은 최소한 뚫고 간 다음에 224일선을 올라간 다음에 이때 추매를 할 거예요. 있는 돈 다 써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만약에 내가 이때쯤에 물렸다고 해도 그럼 한 이때쯤에 탈출이 되겠죠. 나중에 차트가 이제 점점 올라가다가 어쨌든 뭐 이 정도로 오늘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사실은 뭐 차트론자는 아니잖아요. 차트론자도 아니고 제 방송을 봐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일단 수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우량주 할 때만 재무제표 보고요. 재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재료에 사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방송을 그래도 300일 가까이 했잖아요. 300일 가까이 했고 근데 항상 추세가 80% 이상 항상 맞았고 여러 종목을 말씀드리지도 않죠. 그리고 제가 말한 종목들은 대부분 당일날 급등 또는 3, 4%는 최소한 오르죠. 그런 종목들이 항상 매일 말씀드린 종목의 90%는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차트를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료를 되게 불신을 하는데 재료에 사면 이미 늦었다고 다 저점에서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글쎄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다 100조씩은 벌었어야죠. 차트가 항상 맞으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차트도 물론 존중하고 횡보 뭐 그다음에 이렇게 오늘도 제가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하지만 절대 만능은 없다. 모든 주식에 만능은 없지만 어쨌든 저는 재료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NFT라든지 뭐 탑다운 방식으로 제가 선정하는 기준도 다 재료였잖아요. 사실은 NFT가 차트는 아니잖아요. 물론 뭐 오랜 기간 횡보를 했고 뭐 매집을 했고 그런 말은 저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분명히 상승한 오래 갈 만한 재료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섹터 전체의 힘을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입장이 나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오늘은 일단 그 정도로 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실 저도 물린 종목이 물론 있어요. 저도 아직 삼성전자를 100%다 손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직도 한 비중 한 5% 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뭐 LG전자,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은 사실 손실률이 좀 크죠. 지금 한 거의 마이너스 40% 가까이 되는데 제가 마이너스 한 10몇 퍼센트 때까지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조금 아쉬워요. 차라리 그때 그냥 손절을 할 거를 전혀 예상치 못했죠. 머크사에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월요일 날 셀트리온 더 빠지죠. 왜냐면 지금 화이자에서 경구용 치료제 이번에 승인 낸다고 하죠. 그러면은 셀트리온 제가 보기에는 5%에서 10%더 마이너스 될 가능성도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이나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 그래서 어쨌든 바닥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물 타려면은 최소한 20선 또는 224일선 위에 올라선 거, 안착한 거 보고서 추매를 해야 된다. 하여튼 그 정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주식 토론방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고정 댓글에 제가 써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뭐 제가 이렇게 리딩하는 방은 절대 아니고요. 누구든지 정보 공유하고, 그다음에 뭐 어려운 부분 있으면 서로 좀 고민 해소하고 뭐 좀 그런 방이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일단 내일은 제가 내일 월요일 날 좀 상승할 만한 중대형주, 또 스윙 관점 보통 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그 정도 관점에서 좀 볼만한 종목들, 좀 안전하게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